이 정비사업의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비사업에 대한 용어,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매년 거의 기출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정비사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 놔야 됩니다. 이따 또 입문서 볼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사업은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일단 가장 공익도가 높은 사업은 바로 이거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죽하면 이 사업을 이렇게 불러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참 힘든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도시의 저소득 주민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시는 곳인데, 이런 데 가면 정비기반시설이 뭐가 되죠? 도로 같은 게 극히 열악해요. 차도 못 다니고. 또 노후불량 건축물도 한두 채가 아니고요.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거든요. 이런 동네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이걸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달동네라고 하지, 보통. 달동네. 이런 달동네에 있는 집들이 보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는 거죠. 한겨울 보면 연탄재 같은 거 깨져 있고, 그렇죠? 눈 오면 차도 못 올라가고 이런 동네에 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가장 공익도가 높은 사업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거예요. 극히 열악, 과도밀집. 시작. 극히 열악, 과도밀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 놀이터 같은 공동이용시설, 이런 거 확충하면서 주거환경을 보존개량 정비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의는 사실은 두 가지인 거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그렇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인데요. 대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혼동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뭐가 달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아요? 내가 되물어봤죠. 그랬더니만 재개발은 다시 개발하는 거? 재건축은 그럼 다시 건축하는 거겠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잘 봐봐요, 여러분.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동네냐,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동네냐. 그러면 기존의 도로 등의 정비 기반 시설이 뭐가 된다? 아주 열악한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거죠. 이런 곳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건 이건 재개발이에요. 여기처럼 극히 열악은 아니야. 과도 밀집은 아니야. 그냥 열악 밀집이야. 이런 뭐가 되냐? 이건 재개발. 하지만 정비기반시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양호합니다. 쭉쭉 빵빵이고 도로 아주 좋아. 그렇죠? 이런 동네의 정비사업은 뭐가 된다? 공동주택이 노후불량한 게 몰려있다면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 당의 단지를 중심으로. 이게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은 뭐가 된다? 기존의 정비기반시설 도로 같은 게 양호하니까 당연히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합원들이 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투자 수익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집을 부셔가지고 돈 벌려고 재건축을 해요. 이게 바로 재건축의 규제를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됩니까?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부시니까 위험할 때만 부시게 하려고 아까 얘기했죠?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은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니까. 조합원들은 자기네 집만 정비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은 뭐가 된다?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노후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 이런 곳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이걸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봐봐.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건축 안전진단. 정부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규제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재건축은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벌어들인 돈,
이걸 재건축 초과이익이라고 해요. 재건축 초과이익. 이 재건축 초과이익을 별도로 환수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한 단지들은 그 초과이익 환수에 아주 민감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 재건축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요즘에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역대 요즘에 집값이 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일반 서민이 봤을 때는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잖아요. 강남 3구에 보면 뭐 한 평이 얼마? 1억? 이게 말이 돼요? 33평이면 33억. 이야, 정말 사람의 집값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죠? 좀 문제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건축에 대한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한다, 상권을 활성화한다, 이럴 때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은 이것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개발은 뭐다? 이렇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이거를 위한 사업도 뭐로 봐주겠다? 지금은 재개발로 본다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재개발은 꼭 주택만 짓는 사업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의부터 일단 탄탄해야 됩니다. 입문과정에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 그렇죠? 그리고 해당 내용의 시행 방법이 있고요.